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균형이 좀 어렵거든요. 잘 따라오시게 된 거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문제 풀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왜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 문제도 좀 제가 해드리고 하니까 그렇게 좀 따라가지고요. 그래도 균형을 좀 잘 따라오셔서 됐고, 이 시험 문제가 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값이 같다면, 요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죠? 요건 아직 잡지 마시고 제가 해드린 것만 잡으시고요. 자, 좀 전에 제가 그 계산 문제 풀어드린다고 했죠. 나올 가능성 90%입니다, 얘가. 그래서 거의 시험 문제는 얘가 배정돼요. 그래서 제가 풀어드릴 텐데, 일단 제가 풀어드리기 전에 일단 요령을 좀만 가르쳐 드려볼게요. 일단은 보시게 되면, t 시점과 t 플러스 1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뭐냐면, 올해가 2021년이면 내년이 2022년이잖아요. 그 시점에 따라서 바뀌어서 이 수요가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보통 강사들은 이제 문제 그냥 계산부터 푸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7번은 어떻게 되냐면, 그 박스를 한번 보세요. 이 공급 함수가 QSEP라는 단어가 있죠. 공급 함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건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수요가 그냥요, 함수가 2개 나와요. 그럼 아까 따라서 수요만 이동,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수요만 감소할 수 있는 케이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야매인데, 가격과 양이면은, 공급은 그냥요, 함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QSEP밖에 없죠. QSEP. 자, 그럼 공급은 요게, 자, 한번 보세요. 자, 따라서 P 앞에 플러스가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어요, 플러스가 붙어요. 그럼 얘는 가격이 오르면 양이 더 늘어나죠? 항상 그렇고요. 그 다음 이제 수요는 마이너스가 붙거든요. 요렇게 붙는다.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원래가 그 QD1이 얼마였죠? QD1이 불러보세요. 함수가 900 마이너스 P라고 되어 있나요? QD2가 이게 증가해요. 그 이유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는데, QD2는 왜 증가냐? 자, QD2는 왜 증가냐? 앞에 얼마 마이너스 P라고 되어 있어요? 1500 마이너스 P라고 되어 있죠.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P 앞에, 자, 따라서 수요 함수는 P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럼 얘는 올라갈수록 얘가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볼게요. 우리 기출문제는 요 뒤에가 P가 똑같아요. 똑같죠? 그럼 요 900에서 1500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양이 늘어났습니까? 그럼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 불변 수요가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다 같이 올라갑니까? 그럼 가격 상승, 양 증가 쪽으로 답이 있겠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따라서 가격 상승, 양 증가. 그러면 2번 아니면 5번이 되겠다는 것도 느낌이 오셔야 좀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차피 균형이니까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하세요. 공수 잡고 공급함수, 수요함수를 세팅하셔야 됩니다. 세팅하셔서 자, 따라서 공수 공급함수와 수요함수. 자, 공급함수는 그냥 있어요. 일정해요. 일정하고 지금 수요함수가 바뀌었죠. 그럼 얘랑 같아서 여기가 얘랑 여기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QD1이 어떻게 되죠? 불러보세요. QD1 900 마이너스 P라고 되어 있나요? 자, 따라서 같게 한다. 양이 같아야지만 균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 하시니까 자, 이 P는 900 마이너스 P라는 건 아시겠죠? 자, 요거 P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럼 몇 P가 되죠? 3P는 얼마가 돼요? 900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3이 넘어가잖아요. 나누면 P가 300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P가 300이 되면 이거를 여기다 대입시키는 게 좋아요. 따라서 2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은 2배가 되겠죠? 그럼 양은 얼마가 되죠? 600이 되겠죠. 이거 가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요함수의 QD2를 한번 불러보세요. QD2가 얼마라고 그랬어, 아까? 1500 마이너스 P라고 돼 있죠? 이걸 또 같게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 P는 1500 마이너스 P니까 P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3P는 얼마가 돼요? 1500. 그럼 P는 얼마겠어요? 500이 되겠죠. 여기다 대입시키는 게 좋죠. 그럼 2배죠, 양이. 그럼 양이 얼마가 된다? 1000이 되겠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럼 가격은 300에서 500 상승한 거잖아요. 양은 600에서 1000이고요. 그럼 우리가 300에서 얼마요?
자, 지금 가격이 300에서 500이 늘어났죠? 그럼 가격은 얼마가 상승하게 된 거예요? 200만큼 상승하게 된 거고. 맞나요? 근데 양은 원래 얼마였어요, 양은요? 600에서 1000이죠? 그럼 양은 얼마? 400 증가는 2번이 나올 가능성이 90%예요.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좀 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세팅해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을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탄력성. 넘겨볼게요. 페이지로 가시면은 탄력성을 우리가 한번 배우죠. 저 나름대로 이제 탄력성을 여러분들한테 어딜 보여드리냐면, 페이지 가셔서 교재 9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97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천천히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배우셨으니까. 들어갔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나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오면 항상 이 탄력성의 앞에가 에 대한이 들어가요. 따라서 가격에 대한. 그러면 뭐뭐에 대한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가격에 대한,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가격에 대한이니까 이게 내려가죠, 그죠? 내려가고. 그래서 자, 밑에는 그냥요 가격의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그래서 이제 가격의 변화율이 나와 있고요. 퍼센트죠. 퍼센트고 위에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올라갑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자, 그러면은 자, 아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절대값을 씌운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오면 플러스 2로 고쳐주셔야 되죠. 이렇게. 그럼 탄력성을 이제 볼게요. 자, 갑니다.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이제 최초값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된다면 이 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디서 시작하냐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가 최초값이라고 한다면 자, 이 분필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올리게 되면은 양을 늘리겠어요? 양을 줄이겠어요? 줄이죠. 10개에서 8개를 줄일 수 있죠. 자, 이 탄력성은 뭐냐면 자,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따라서 양의 변화를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이건 양이니까 여러분들 왜 퀀티티와 퀄리티는 틀리잖아요. 그러면 퀀티티라는 건 그냥요 정양이에요. 양. 성질을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성적이 아니라 정양적이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탄력성을 구하냐?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원래의 가격은 최초의 가격이 아까 여러분들 100원이었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가격의 변동분. 그럼 가격의 변동분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지금 100원에서 20원이 상승했죠. 그런가요? 그래서 20%가 상승해서 가격 변화율이 20%고, 자, 그 다음에 따라보세요. 원래의 수요량. 최초의 수요량이라고 나올 수 있죠. 그럼 최초의 수요량이 원래의 수요량이 몇 개였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래 수요량이 10개였나요? 그런가요? 자, 따라서 수요량의 변동분. 자, 수요량의 변동분이 몇 개만큼 줄어들었나요? 2개잖아요. 그죠? 2개. 그럼 2개가 올라가니까 얘도 20%만큼 감소를 했겠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그럼 탄력성은 얼마가 기준이라 그랬죠? 1이잖아요. 기억하시죠? 그죠? 얼마가 기준이다? 1. 단위 탄력적이고요. 요걸 이제 탄력성이 크다 작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5가지를 한번 볼게요. 탄력적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10%밖에 못 줄었어요. 그냥입니까? 수요량이 변화가 작습니까?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 그럼 0.5는 그냥이요. 요거는 1보다 작아요. 근데 0보다는 클 수 있죠. 그래서 요건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이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40%만큼 줄어들었어요. 어머, 그냥 양의 변화가 커. 그럼 더 반응을 한 거죠. 그럼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에요? 자, 2는 그냥이요. 자,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자체적으로
아까는,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0.5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요거는 1보다 작습니까? 작고, 0보다는 크죠? 그래서 비탄력적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1이 기준이라면 2가 탄력성이 작아요? 커요? 그럼 1보다 작겠어요? 자, 1보다 크겠어요? 크죠? 입설론이 1보다 작다, 크다. 그 다음 이제 무한대보다 작죠?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완전 비와 완전 탄력적을 배우셨죠? 그러면 우리가 완전 비라는 것은, 들어보세요. 자, 20%가 상승했는데 아예 반응이 없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냥입니까? 0입니까? 그럼 0인 것은 무슨 비탄력적이었죠? 완전 비탄력적. 자, 그러면 요건 그냥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어서 완전 수직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수직이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가격이 변해도 양이 안 변한다. 근데 20% 상승했는데 만약에 무한대로 막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 그냥요 탄력성이 무한대예요. 자, 무슨 탄력적이죠? 완전 탄력적.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무한대로 양이 증가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탄력적이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완전히 서 있으면 비고 누워 있으면 탄이죠. 따라서 완전 비. 자,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럼 이게 직각삼각선이라고 한다면 가격과 양입니다. 요렇게 임의의 점 두 점을 찍게 되면은, 자, 요렇게 돼요. 그러면은 요거는 비탄력적은, 자, 따라보세요. 1보다 작다. 탄력성이 작다. 양의 변화가 작다. 그러면 가파르겠죠, 그죠? 근데 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요 1보다 커요. 그럼 양의 변화가 작겠어요?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탄력성은, 자, 따라보세요.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은 틀려요? 같아요? 같은데 반응이 다를 수 있죠. 반응이 다른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게 기준이라면 비탄력, 탄력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봤고요. 넘겨보세요. 그럼 어디가 이제 키포인트냐면 99페이지로 갑니다. 99페이지로 가시면은 99페이지에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다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쳐보세요. 이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 자, 그래서 이제 모아드릴 텐데, 대체제라는 거 기억나시죠? 무슨 제가 제일 많을수록 탄력적이야? 대체제. 그래서 암기 기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대체제. 그래서 쑥 모아볼게요, 제가. 자,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탄력성에 대한 결정 요인이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죠. 그럼 대체제가 적어야 된다, 많아야 된다. 탄력적이고, 대체제가 적으면 비탄력적이었어요. 대체제가 적으면 비탄력적이다. 자, 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 얼큰이 취했어요. 그래서 탄산음료는 대체제가 많죠. 마지막 콜라 주세요. 그럼 콜라 없다 그래요. 뭐 달라고 하겠어요? 사이다. 사이다 없다 그러면 환타. 환타 없으면 와씨 이걸 외우고 있어요. 자, 미안하다. 자, 그럼 대체제가 적어요? 많아요? 선택의 폭이 넓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자들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이다 유리해진다. 유리해져. 그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양을 확 줄일 수 있죠. 그럼 탄력적은 그냥이다 대체제가 많다. 그냥이야 이동하기가 쉬워. 용이하고 유리해지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쌀은 필수품 같은 건 대체제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가격이 오르더라도 양을 줄여요? 못 줄여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대체제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대체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많을수록.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 여자친구가 몇 명 있어요, 옛날에. 7명, 그죠? 그럼 대체제가 많으니까 선택폭이 높은데. 자, 갈게요. 그럼 대체제가 많은 쪽으로 암기를 하셔서 제가 암기 기법을 어떻게 가르쳐 드리냐면 일단 따라보세요. 대장 주세용. 요렇게 이제 암기할게요. 대장 주세용. 자, 뭐냐면 대장이라는 거는 내가 그 지역에 대장을 하게 된다면 탄력적이잖아요. 굉장히 내가 탄력적으로 주도할 수 있잖아요. 탄력적은, 자, 탄력적이 높은 거는, 자, 얘기해 보세요. 대체제가 적어야 돼요? 대체제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고, 장기하고 단기가 있었죠. 그럼 장기하고 단기 중에서는 어디가 더 대체제가 많습니까? 장기죠. 장기는 시간을 많이 주니까 대체제 비율이 많겠죠. 이해하셨나? 자, 이건 주거용이에요, 주거용. 그럼 주거용하고 상고업용 중에서는 어떤 게 대체제가 더 많아요?
주거용이죠.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아파트 포장해서 가면 되는데 지금 우리 학원은 그냥 주거입니까? 여기는 상업용입니까? 이거를 어떻게 돼요? 상급살주를 바꾸기가 어렵죠. 용도 전환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가 더 탄력적이죠? 주거용이고. 다음에 세분화. 자, 전체하고 세분화가 있어요. 그럼 전체는 어떻게 돼요? 전체는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세분화라는 건 그걸 또 나눴죠. 그럼 세분화할수록 그냥입니까? 이 범위가 또 좁아집니까? 그럼 대체제가 많아지겠죠. 맞나요? 다음에 세분화. 자, 우리가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음료수도 있지만 음료수는 과일 주스만 있어요. 탄산음료도 있어요. 콜라만 있어요. 사이다 있어요. 다음에 세분화. 세분화되게 되면 대체제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전체일수록 더 탄력적이에요. 세분화될수록 탄력적이에요. 용도 전환이 어려워야 돼요. 용이해야 돼요. 요것만 외우시면 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한 번만 내가 탄력적이면 내가 대장을 잡아야겠죠? 자, 따라서 대장주세용. 대가 뭐죠? 대체제가 어떻게 해? 많을수록 장기, 주, 세,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요게 딱 우리가 시험 문제가 5개만 배정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잡아드릴게. 갑니다. 자, 2번 대체제 있어요? 대체제가 어떻게 할수록 탄력적이에요? 많을수록 자, 갑니다. 6번 갈게요. 자, 보세요. 대장. 단기가 탄력적이에요? 장기가 탄력적이에요? 단기. 따라서 대장. 주. 4번에 가시면 주거용이 있나요? 주거용이 다른 용도보다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 5번에 가시면 부동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제가 없지만 비탄력적이지만 세분화라는 단어가 있나? 그러면 같은 주택 시장이라도 용도와 형태에 따라서 또 어떻습니까? 세분화될수록 동질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아까 세분화될수록 그냥이요 대체제가 많아졌어요. 많아지고 탄력적이라는 거죠. 대답해야 되는데. 따라서 자, 지금 대장 주세까지 갔지. 따라서 용. 3번에 용. 용도의 전환이죠. 용이 갈수록 더 탄력적이라는 커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시험 문제 배제돼요. 이해하셨죠? 나머지 거는 이렇게 갈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밑에 가시면은 7번, 8번, 9번 나와 있죠? 자, 밑에 갑니다.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지죠? 그래서 대장 달라는 거였잖아, 아까. 그러면 돈이 적을수록 많을수록 힘이 세져서 탄력적이잖아요. 그런가요? 야, 여러분들, 암만 지금 막 부동산이 막 좋은 물건이 나왔더라도 저소득층들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못 사잖아요. 비탄력적이잖아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탄력적이잖아요. 그럼 저소득이 비탄력이고 상대적 고소득이 탄력적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필수적은 꼭 필요하니까 사야 되죠. 비탄력적이지만 투기적인 거는 좀 안 사도 되잖아요. 그죠? 탄력적이다. 그래서 가격 오르면 좀 안 사겠고, 그래서 투자성 부동산은 비탄력적이고 투기성 부동산은 탄력적인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맨 밑에 나온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부동산을 살려면 금리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금융화 활성화되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를 찍어요. 무슨 죄가 많을수록? 그럼 힘이 세일수록 탄력적이잖아요. 자, 준비되셨어요? 그래서 대장 주세용. 대가 뭐예요? 대체가 많을수록. 장일수록. 주, 세, 용. 요것만 시험 문제 배정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거 오지선다로 이거 딱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이게 좀 모아졌죠? 그래서 모아졌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물론 했었어요. 메뉴에 한번 가보세요. 메뉴에 가시면은, 가격정책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요것도 별표를 하나 쳐놔보세요. 가격정책이라는 게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요거는 완전은 아직 안 나왔어요. 완전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기 때문에 완전은 좀 이해하는 폭으로 좀 가겠는데요. 이 가격정책이라는 자체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제 나름대로. 자, 이렇게 적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기업의 총수익은 뭐냐면,
자, 아까 우리가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 서 있는 거는 양이었어요. 서 있는 건 가격이었어요. 누워 있는 게 양이죠. 그럼 우리가 전체 면적이 있으면 이 면적이 기업의 수입이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500원짜리 빵을 10개를 사시면 5,000원을 지불하셨죠. 이 기업의 총수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총수입은 가격 곱하기 양이에요. 그 면적이 작은 게 좋아요? 면적이 큰 게 좋아요? 커야지만 수입 많이 올리죠. 근데 아까 여러분들 단위 탄력적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무슨 탄력적? 단위 탄력적. 그럼 단위 탄력적은 탄력성이 1이었죠. 그래서 1. 직각성 곡선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자, 얘는 이렇게 돼서 가격과 양이면, 자, 공급과 수요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 지금 여기가 면적이 똑같으면은 가격을 내리면 양이 늘어나죠. 맞나요? 가격을 올리면 양이 줄죠. 그럼 이 면적이 이면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면적이 같다. 그러면 가격 올리든 내리든 그냥입니까? 수입이 불변입니까? 불변이죠. 맞나요? 얘는 항상 수입이 그냥이요, 불변이에요. 불변. 이해하셨어요? 자, 따라서 양은 변한다. 양은 변하는 거고 수입이 불변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거기서 박스에 보시면은 단위 탄력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얘는 가격을 인상하든 인하든 그냥요, 총수입이 불변이에요. 항상 똑같죠? 양은 변하지만 그 박스의 수입이 불변이라는 거죠. 이해하셨나? 근데 중요한 거는 탄력, 비탄력이라는 단어가 있나? 요 두 가지만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그죠? 그러면 제가 할게요. 이 수요의 탄력성에 따라서 기업이 가격 정책을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 탄력성이 2면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에요? 왜요? 1보다 크니까. 그런가요? 그럼 자, 이건 탄력적입니다. 그럼 탄력적인 놈은 그냥요, 대체재가 많아요. 선택의 폭이 넓죠. 그럼 갈 데가 많으니까 수요자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불리하다, 수요자가 유리하다. 유리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을 내리게 되면 딴 데로 도망가죠? 그럼 박리담회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격을 그냥요, 싸게 팔아야 돼요. 내 걸 왕창 사줄 수 있죠. 그럼 가격을 어떻게 돼요? 올려야 돼요? 가격을 내려야 돼요? 저가 정책을 해야지만 총수입이 증가하겠죠. 맞습니까? 0.5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왜요? 1보다 작으니까. 그럼 비탄력적은 대체재가 많아요? 적어요? 갈 데가 없죠. 그럼 갈 데가 없으니까, 자, 어떻습니까? 비탄력적은 그냥이다 대체재가 적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가격을 올려도 사버려요. 그죠? 그럼 가격을 내리는 게 낫나요? 올리는 게 낫나요? 고가 정책해야 총수입이 증가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좀 야매로 갑니다. 자, 일단 이해를 가볼게요. 이해를 가시면 탄력적은 그냥이야 대체재가 많아.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 내려야잖아요. 그렇지. 같이 가자. 비탄력적은 그냥이야 갈 데가 없어. 가격이 어떻게 돼? 올려도 사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야매로 비탄력적은 짝대기가 같이 올라가죠. 그럼 비탄력적은 그냥이야 고가로 가야 돼요. 고가로 가야 되고. 자, 하나만 더. 여러분들 옷감 중에서 비단이라는 거 아시죠? 비단은 쌉니까? 고가입니까? 자, 따라서 비단 고가, 비탄 고가. one more time. 비탄 고가. 그럼 비탄은 어느 쪽으로 가셔야 돼요? 저가로 가야 돼요? 고가로 가야 돼요? 고가로 가야 되죠. 갈 데가 없으니까 막 웃바르잖아요. 가격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데. 근데 탄력은 어떻게 돼요? 이 탄력 쪽은 대체재가 많죠? 그럼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 되지. 그래서 따라서, 아양 떨어야 되죠? 그래서 사라. 그지? 그럼 가격을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내려야 수입이 증가하는 거죠. 이거 가시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이렇게 보세요. 완전 비탄력 쪽은 그냥입니까? 완전히 불리합니까? 힘이 하나도 없죠? 그럼 가격을 내려야 돼, 올려야 돼? 비탄력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죠. 갈 데가 없으니까. 감이 떨어지네, 지금. 이해하셨어요? 자, 따라서 완전 갈 데 없다.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을 인상한 만큼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그래프도 그려야 되니까. 갈게요. 야, 완전히 붙으니까 틀리냐? 자, 여기서 완전 비탄력. 그냥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죠. 이론을 간다면, 그죠? 이론 간다면, 그냥이야, 얘는 완전히 대체재가 없어. 그럼 갈 데가 없지? 그럼 가격 올린 것만큼 수입도 가격도 올라가 버려요. 맞나? 그러면 갈게. 엑서사이즈
500원 하는데 10개면 5,000원 벌지. 600원이면은 6,000원 버는 거죠. 그래서 비례만큼 그 수입은 증가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완타는 그냥이야 대체가 아주 많아. 그러면 얘가 수요자가 완전히 유리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완전 탄력적은 가격을 올리면 될까요? 안 되겠죠. 수입은 제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공급으로 좀 갈게요. 밑에 나와 있는 건 뭐 염두에 보시고, 공급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 저 나름대로 107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07페이지로 가시면, 107페이지 가시면, 이제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공급 찾으셨어요? 자, 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예전에 다 했으니까 5가지를 다 한다는 건 좀 그렇고, 다 아니까, 똑같으니까 이제 예전에 강의를 들으셨던 걸로 가고, 핵심 포인트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자,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가격에 대한, 그럼 가격이 내려가겠죠? 가격이 내려갑니다. 가격에 대한,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변화율에 대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이죠. 자, 그럼 같은 방향이니까 절대값은 안 씌웁니다. 공급량의 변화율인데, 자, 얘도 기준이 그냥이에요. 1이 기준이에요. 그럼 같은 게 기준이었죠? 그래서 원점을 지났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염두에 그냥 아예 일로 갈게요. 얘는 2가지가 나와요. 가격하고 양이 있다. 그럼 아까 완전히 쓰면 그냥이요. 완전 비였어요. 너무 완탈이었죠. 그죠? 그 정도면 다 아실 거고요. 그럼 우리가 그래프가 가파를 수가 있고 완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탄력, 비탄력 갖고 얘가 장난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도와드리면 갑니다. 한번 합니다. 자, 탄력성 그냥이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극은 같지만 반응이 다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면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그냥입니까? 양의 변화가 작습니까? 작고. 공급이 어려워요. 쉽다,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못 늘린다는 거죠. 맞나요?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양을 많이 늘립니까? 그러면 탄력적이죠. 그럼 공급이 어려워요? 공급이 쉬워요? 쉬우면 더 많이 늘린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공급이 어려우면 탄력, 비탄력. 공급이 쉬우면, 그럼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쉽죠? 그러면 탄력적이 되겠죠. 그렇죠? 생산비가 시메트제 값이 증가해요. 공급이 쉬워요? 어려워요? 비탄력적이 되겠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공급이 쉬우면 탄력, 어려우면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맞나? 근데 이제 얘가 시험 문제 어려운 게 아까 단기 장기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단기 장기로 봤을 때 들어보세요. 이 마이크 공장한테 야, 너 마이크 한 달 안에 만들어. 자, 이거 만들려면 그냥요 공장이 필요해요. 이 기계도 사와야 되잖아요. 기존 생산 시설을 증가시킬 수 없을 만큼 아주 짧은 시간을 준 거죠. 그럼 공급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 야, 너 한 2년 동안 만들어 볼래? 할 수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공급이 가능합니까? 이거 공장 짓고 마이크 수입하고 또 인원 뽑으면 되잖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자, 할게. 자, 재밌다. 단기는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장기는? 자, 지원내 씨. 대장 주세형 기억나세요? 그러면 수요도 똑같아요. 수요도 어디가 탄력적이었죠? 단기가 탄력적이었어요? 장기가 탄력적이었어요? 똑같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 그럼 수요공급이 그냥이야? 같아요. 그죠? 그럼 무조건, 봐봐. 비탄력 나오면 그냥이야? 단기야? 얘기해볼게. 공급만 그래? 수요도 그래? 둘 다 그런단 말이야. 그냥 안기해버리는 거야. 우리가 지금. 무슨 말 알겠어? 수요만 그래? 공급도 그래? 그러면 이거는 단기는 비탈, 장기는 탄력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확 들어간 말이야. 알겠죠? 그죠? 그러면, 자, 따라서 단비, 장탄. 장탄이라는 곳이 있어요, 경상도에. 거기에 단비가 내려요, 이렇게. 야, 안 먹혀, 씨. 따라서 단비, 장탄. 그러면 공급만 그렇다, 수요도 그렇다. 둘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하셨나? 근데 이건 틀려요. 자, 지금 이거는 한 달 안에 만들어라, 1년 안에 만들어라, 시간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럼 단기, 장기 나오면 단기가 탄력적이에요? 장기가 탄력적이에요?
그렇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냐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제품을 만드는 시간입니까? 만드는 기간이지 부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하나의 재화지만 이건 두 가지 재화로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자, 그럼 봐봐. 아파트하고 옷 중에서는 아파트는 그냥입니까?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제품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가요? 근데 옷은 어떻게, 이게 짧죠? 그럼 오히려 이게 긴 게 더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또 짧은 게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 자, 그러면은 생산의 소요 기간이 오히려 긴 게 좋아요? 이건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낫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따라서 신규 주택은 아직 지었어요? 아직 안 지었어요? 택지가 필요하죠? 이 주택을 건설 보수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중고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지어져 있습니까? 지어져 있죠. 중고 재고주택은 지어져 있잖아요. 그럼 조금만 리모델링 하면 되는 거죠. 이해 갔나?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탄력적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유명한 문제를 낸 거야. 프린터 보세요. 너무 유명해서 나도 쓰러지는데 어떤 문제냐면 3번에 4번하고 5번을 한번 보세요. 오늘 3번에 4번하고 5번. 4번하고 5번 중에서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지를 지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려요. 밤 새겠다. 자, 일로 와봐요. 아까 단비장탄 아세요? 단비장탄은 수요만 그렇습니까? 공급도 그렇습니까? 둘 다 그래요. 그죠? 따라서 단기는 탄력, 비탈. 장기는 수요만 그래, 공급도 그래. 둘 다 그래요. 수요 곡선 다 나오면 장기가 더 탄력적이죠. 화이팅 하십시오. 내가 지금 뭐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까 대장 주세용하고 공급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든 공급이든 어디가 더 탄력적이에요? 장기가 탄력적이죠.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완만하죠. 맞나? 근데 주의하실 게 4번은 그냥이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야. 물건 제품을 만드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하고 옷 중에서는 아까 옷이 짧았죠. 그럼 공급이 쉬웠죠. 그럼 공급이 더 탄력적이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게 아파트죠. 그럼 더 비탄력적이에요.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보세요. 날 봐요. 수요는 그냥요 대체제가 중요해요. 따라서 대장 주세용 기억나세요? 근데 공급은 그냥요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것도 부여하는 시간이 장기가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맞나? 그러면 따라서 단비 장탄, 단기는 비탈, 장기는 공급만 그러나 수요도 그러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맞나요? 근데 주의하실 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여기서 이 짜식을 내버려요. 그냥 단기는 장기가 탄력적이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긴 게 탄력적이야? 짧은 게 탄력적이야? 짧은 게 탄력적이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아까 공급이 쉬우면 그냥요 탄력적이에요. 공급이 어려우면요. 그럼 건축 인허가가 어려워요. 탄력적 비탄력적. 야, 어렵다도 나왔다. 어렵다. 건축 인허가 어려워요. 비탄력적이잖아요. 기술 수준이 향상됐어요. 탄력적이죠. 요거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뭔 얘기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나머지 좀 사이드로 가볼게요. 처음 하신 분들을 위해서 105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요만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탄력성 보는데 처음 하신 분들 위해서 105페이지 가시니까 우리 많이 봤던 게 있어요. 단기 장기 있나? 준비되셨나? 어떻게? 나만 쳐다보시죠. 단비 장탄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단비 장탄. 단비 장탄.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적이라는 거죠. 화이팅.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제 위에는 이제 예전에 했는데 처음 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가볼게요. 저번 시간에 부정성 배우셨죠? 요걸 이제 얘기해 볼게요. 토지 물리적. 요것만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토지는요, 부정성 때문에 토지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증가시키죠?
그러니까 지구의 양은 못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 문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 완전히 서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공급이 된다, 전혀 안 된다. 가격이 올려도 못 늘린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무슨성 때문에? 무슨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완전 수평이에요? 수직이에요? 수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용도 전환은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래서 가능한 게 어떻게 표현하냐?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가 농지가 자 10개 있고 택지가 10개 있으면 전체 물리정량은 20개죠. 이거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고 용도 전환만 가능하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우리가 농지에서 택지가 지금 10개면 전체는 20개인가요? 대답 좀 해봐요. 자, 그럼 만약에 5개가 줄었으면 그냥입니까? 얘가 15개로 바뀝니까? 그러면 20개의 양은 안 늘어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얘가 다 바뀌면 20개가 다 바뀔 수 있죠? 자, 물리정량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나요. 근데 요거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래서 따라서 용도적 공급, 불가능, 가능. 가능이라는 거죠.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용도가 정해져서 그래요? 다양해서 그래요? 다양해서 그렇다.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가치가 높아지니까 경제적 공급이라고도 하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 시험 문제가 예전에 제가 OX에서 이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것을 그래프상으로 나타내라. 그럼 그냥요, 우상향이에요. 우상향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상향하다는 것은 공급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럼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럼 처음 하신 분들에서 다시 볼게요.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무슨 성 때문에 가능하다,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한정돼 있죠. 토지에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물리정량은 증가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물리적 공급 곡선이 그냥요, 완전 비탄력. 어떻게 서 있어요? 완전 수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한가요? 용도가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용도 전환을 통해서 토지용을 높일 수 있죠. 토지 생산비를 투입하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증대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제적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된다? 탄력적이고 우상향이 되지 수평이나 수직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돼요. 되셨어요? 됐으면 좋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가십시오.